6억 원. 30년간 체육교사로 쌓아온 모든 노후 자금이 단 2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57세 김수현이 꿈꾸던 전원 생활은 어떻게 재정적 파탄으로 이어졌을까요? 꿈과 현실 사이에서 벌어진 뼈아픈 실화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수현 씨가 교무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던 날 동료 교사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리하지 마세요. 도시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어때요? 하지만 김수현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0년간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며 꿈꾸던 것은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산골에서 텃밭 가꾸고 맑은 공기 마시며 살고 싶어요. 도시 생활은 이제 지쳤거든요. 강원도 산골 마을 3,000평의 넓은 토지를 발견했을 때 김수현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다. 바로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토지 매입비 2억 원, 전원주택 설계비 500만 원을 지불하며 꿈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집 설계도를 펼쳐보며 상상했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바라보는 산 전경,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만드는 건강한 식사. 건축업체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기본 공사비가 3억 원이고요. 전기인입비가 별도로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산골이라 전신주를 새로 세워야 해서요. 그리고 상하수도 연결비도 1,500만 원 추가됩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토목 공사비, 진입로 포장비, 통신선 연결비까지. 하지만 김수현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꿈을 위해서는 감수해야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공사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에서 온 선생님이 여기서 살겠다고?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아실까? 걱정 마세요. 저도 시골 출신이라 추위는 괜찮아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건축 중반 업체 대표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자재비가 많이 올랐어요. 추가로 8천만 원 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계약과 다르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요즘 목재값이 50% 넣었죠.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결국 김수현 씨는 은행에서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야 했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살던 사람이 처음 지는 빚이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걱정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투자한 상황에서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집부터 완성하자.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결하면 돼. 겨울이 오기 전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5억 원이 더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김수현 씨는 새 집에서의 첫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군. 하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습니다. 도시에서 30년간 함께했던 동료들, 가족들과의 거리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형, 거기 너무 멀어. 한 번 가려면 하루를 다 써야 해. 이해해요. 저도 적응하면 될 거예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농사꾼인 이웃들과는 대화 주제도 달랐고 생활 패턴도 맞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농사 경험이 없으시니까 힘드실 거예요. 농사는 하루아침에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하지만 텃밭 가꾸기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씨앗을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벌레와 잡초와의 전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체육교사 시절 단련된 체력도 농사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생애 첫 번째 산골 겨울을 맞았습니다.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난방비만 한 달에 40만 원씩 나왔습니다. 이렇게 추울 줄 몰랐는데 2월 어느 날 마당에서 장작을 옮기던 김수연 씨는 얼어붙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다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아, 아파.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대퇴골 골절. 수술비와 입원비만 8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간 깁스를 하고 지내면서 집 관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수도관이 얼어터져 물이 안 나와요. 보일러도 고장 났고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AS 기사를 부르고 수리비를 지불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다면 도시에 있을걸. 병원비, 수리비, 생활비가 겹치면서 통장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집 짓기에 5억 원, 토지 매입에 2억 원, 각종 추가 비용에 1억 원. 총 8억 원 가까이 투자했던 노후 자금이 위험 수위에 달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거지가 되는 거 아냐?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2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빠르게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선택이 틀렸던 걸까? 친구들 말을 들을 걸? 외로움과 경제적 압박감, 그리고 부상으로 인한 무력감이 겹치면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체육교사 시절 항상 긍정적이고 활기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문득 제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운동장에서 넘어져 울던 아이들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한 번 더 시도해보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야. 자신이 아이들에게 했던 조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나도 다시 일어나야지. 포기할 수는 없어. 김수연 씨는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정 전문가를 찾아가 현실적인 해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집을 일부 임대하면 어떨까요?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요즘 도시 사람들이 힐링을 위해 시골을 많이 찾거든요. 2층을 게스트룸으로 꾸며 주말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직거래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수확량은 많지 않았지만 무농약으로 기른 채소는 도시 지인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기른 채소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도 주문할게요. 감사해요. 정성스럽게 기른 거라 마음도 담겨 있어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며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선생님, 농사 기술 좀 더 배우고 싶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요. 생활비도 대폭 줄였습니다. 외식을 끊고 직접 요리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도시에서의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임대 수익과 농산물 판매, 그리고 절약한 생활비로 적자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군. 1년 후 김수연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훨씬 친해졌습니다. 농사 기술도 늘어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의 양과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체육교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마을 어린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작은 보람이었지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축구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운동장에서 만나자. 2년이 지난 지금 김수연 씨는 여전히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꿈꿨던 화려한 전원 생활과는 다르지만 현실에 맞는 안정적인 삶을 찾았습니다. 임대 수익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농산물 판매도 단골 고객들 덕분에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을 이장으로부터 다양한 상담을 받을 정도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마을에 귀농 오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알려드릴게요. 꿈만 가지고는 안 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김수연 씨가 후배 귀농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꿈은 아름답지만 현실을 간과하면 안 돼요. 충분한 자금과 현실적인 계획,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필수예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도시 생활보다 빠듯하지만 김수연 씨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교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잃었지만 값진 경험을 얻었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현재 김수연 씨의 하루는 평범하지만 충실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게스트하우스 청소를 하며 오후에는 마을 일에 참여합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지인들과 전화 통화를 나눕니다.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지만 이제는 이 리듬이 자연스럽습니다. 친구들이 종종 안부를 묻습니다. 후회 안 해? 그래도 도시가 편하지 않을까?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에요. 처음 계획과는 달라졌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김수연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시사점을 줍니다. 꿈을 향한 도전은 아름답지만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 없이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현실에 맞춰 조정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수연 씨는 산골 마을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6억 원의 손실은 뼈아팠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꿈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라는 깨달음. 그것이 김수연 씨가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꿈을 향한 도전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현실과의 균형을 잃지 않을 때 진정한 행복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김수연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